오늘은 이제 을사년 제 아침인데 을사년이가 옛날에 을사보조약 있잖아요. 그러고 120년이 된 해예요. 이 1900 아니야 5년인가? 그렇죠. 그러니까 120년이 두 도를 맞아 두 번 갑자를 지내갔다. 오늘 새해를 맞이해서 이렇게 우리가 대학생 뱀투를 마지막 종강날 하기 때문에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지금까지 일상생활법을 1조, 2조, 3조, 5조, 5조까지, 6조까지 하고 9조를 했는데, 7, 8조를 이제 공부를 해보려고 하는데, 대종사님께서 이제 우리 이 세상이 과학 문명의 발달을 따라서 사람의 정신이 이 점점 약해지고 물질의 세력은 날로 융성해서 물질을 사용할 사람이 물질의 노예가 됐다. 이것이 이제 가장 큰 병이고 이제 원불교가 존재할 이유다. 그 물질에 끌려서 가지가지 고통을 받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걸 우리가 재생의세라고 한다. 이 재생의세가 우리 대종사님의 이제 일대 경륜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이 세상에 어떤 병이 들었느냐 하고 이렇게 말해 볼 때, 제일 먼저는 뭐냐면, 원망의 병, 불화의 병이 들었다 그랬군요. 아, 가까운 자기 친척 사이에도 원망하고 불화하고, 또 이웃 간에도 원망하고 불화하고, 또 이제 사회나 국가 간에도 원망 부해서 되게 전쟁이 끊이지 않고, 불화가 끊이지 않고, 또 이 다툼이 끊이지 않는데, 오늘날 우리가 저기 뭐야 재판 거기 가보면요. 엄청 사람이 많이 와요. 그런 게 뭐냐면 서로 형제간에 뭐 재산 갖고 싸우고 부모 형제도 싸우고 뭐 다른 모르는 사람하고는 말른도 없고 엄청나게 많이 하는데 그중에 죄 짓는 사람이 엄청이 많아갖고요. 지금 저기 문정동인데 가보면 동부구치소라는 게 있는데 무슨 선거지 엄청나게 큰 집을 지었어요. 근데 그거를 쳐도 그게 모자란다는 거예요. 이게 또 안양에도 구치소가 있고 옛날에는 감옥소가 조그만했어요. 이렇게 이렇게 단층집으로 조그만 했는데 요새는 그렇게 막 몇십 층 빌딩으로 쳐도 그게 모자란다. 그래도 모자라서 사람을 그냥 빡빡하게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게 죄를 진다는 건 뭐냐면 자기를 위해서 남을 해치는 것을 죄를 진다고 하는 거예요. 내 이익을 위해서 남을 해치게 하는 거예요. 또 내 이익을 위해도 다른 사람 해치지 않고 하면 자리이타가 되는데 해치게 되면 이게 이제 범죄가 된다. 근데 그것이 법률로 정해놓은 것을 어기면 범죄가 되고 그게 정해놓지 않으면 이제 범죄까지는 안 되고 도덕한데 대부분의 오늘날 법은 다 남을 해치게 되면 이 법으로 정해서 이 벌을 받게 돼 있단 말이죠. 오늘날 이 법 체계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해서 이 도덕이 바로 서고 사람이 참 도덕을 지켜서 이 사회가 말하면 그런 욕심에 물드는 게 아니라 이 인류 도덕성이 실현되는 그런 때를 만날 것이냐. 어떻게 이 세상을 평화롭게 할 것이냐.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냥 열심히 해갖고 자기가 잘못하면 감옥에 가두고 이게 방법이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다 조금 교화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효과가 그렇게 크질 않아요. 해놓으면 떠내고. 근데 우리 대종사님이나 의 성현들은 방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 본리비도생이라 근본을 바로잡으면 길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근본이냐 하면 왜 병이 들었느냐 하는 원인을 제거해야 한다 이거죠. 그러면 세상에 지금 많은 병의 하나가 자력이었기 때문에 병이 듭니다. 자기 능력이 있으면 뭐로 남한테 해를 끼치려고요. 자기 능력이 없어요. 자기 능력이 없어. 그러니까 자력이 없으니까 합리화하지 않은 도가 아닌 불법한 방법으로 뭐 이게 재물을 취하려거나 명예를 취하려 하다 보니까 이게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근본적으로 그걸 고치려면 그 잘못한 사람을 벌을 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마다 자력을 길러줘야 돼. 우리가 그래서 자력 양성이 제일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고천에 사람이 서로 은혜를 알아서 감사 보은 생활을 하지 자꾸 해독만 발견해서 원망 생활하지 말고 감사 생활을 통해서
이 세계의 평화를 이루고 또 더 나아가서는 자력을 양성해서 사람이 자기가 자력이 있으면 누가 남한테 해롭게 할 것 같아요. 다 자기가 경제적 자립력도 있고 정신적 자주력도 있으면 그런 일이 벌어질 리가 없단 말이죠. 이 근본적으로 왜 그러면 그런 일이 벌어지냐? 자력이 없어서 그렇다. 이거예요. 그러면 왜 자력이 없냐? 이렇게 이제 따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배울 때 안 배워서 그런 거예요. 다 똑같이 있는 학교인데 배울 때 선생님 말씀 잘 듣고 하면 되는데 배우지 않고 저 뒤에서 도시락만 까먹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 중에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거 살긴 살아야겠으니 능력이 없으니까 법 아닌 길로 가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이 오늘날 그런데 우리 교육이 보면 너무 입지 위주 교육이고 시험 위주해서 막 모의고사를 막 성적을 쫙 매기니까 아무래도 공부는 못 따라가겠죠. 그러니까 한 반 정도 뒤에서는 그냥 공부도 안 하고 그냥 안 배우려고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뭐 재미있게 노는 것만 생각하니까 이 사람들 내중에 어디로 가겠어요? 사회로 나가면 그냥 막노동 하기 싫죠? 몸도 없죠? 그러니까 이 범죄를 저지른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남을 속여갖고 이 말하면 그 물질을 취하고 명예를 취하게 되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바로잡으려면 잘 배우게 만들어야 돼. 배우게 만들 때 또 제도 시스템이 아무리 배우려고 해도 그냥 따라갈 수 막 이렇게 하지 말고 모든 사람이 잘 배우도록 하는 그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냥 막 시험 봐갖고 막 수학 뭐 더하기 빼기 해갖고 하나로 틀리면 등수가 떨어지죠. 여긴 줄을 탁 세워버린다 1등부터. 그러니까 밑에 사람은 따라갈 수가 없어요. 뭐 혼자서 막 과외 가고 어디 강남에 학원 가고 해갖고 막 다 배워갖고 오면 여기는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중에 사회 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잘 배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 배운다는 게 어떻게 하면 잘 배운 것이냐. 그래서 옛날 성현들은 공자님 나는 배우는데 게으르지 않고 가르치는데 게으르지 않다. 이게 그게 난 내 도다. 나는 배우는데 안 가르치고 가르치는데도 이렇게 싫어하지 않는다. 나는 한번 배울 때가 되면 분발해갖고 밥 먹는 것도 잊어먹고 뭐 그냥 다 잊어먹고 그냥 열심히 공부한단 말이야. 정진을 한다. 누가 공자님이 어떤 사람이니까 하고 물어봤어. 그랬더니 말을 못해. 어떤 사람이 못하냐. 말을 난 대답을 못했다. 그랬더니 야 그러지 마라. 우리 스승님은 배울 때서 분발을 하게 되면 밥 먹는 것도 잊어먹고 뭣도 잊어먹고 다 괴로운 것도 잊어먹고 막 그냥 정진을 한다. 그렇다고 얘기할까요? 잘 배운다 이 소리예요. 난 잘 배운다는 거예요. 그럼 배움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뭐예요? 그래서 논어에 보면 제일 처음에 뭐라고 하냐면 하기 시습지면 불협격을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즐겁지 아니한가. 이게 첫 번이에요. 배우고 때때로 익혀. 그럼 즐겁지 않은가? 세상에 여러 가지 재밌는 게 있는데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재밌고 좋잖아요. 운동을 해도 좋게 한데 제일 좋은 거는 자꾸 배워놓고 그거를 탁 뒤에 연습하면 이게 참 기분이 좋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도 그렇지. 자기 학교 대학에 배워놓고 집에서 연습하면 기분이 좋은데 하나도 연습 안 하다가 시험 보기 전에 하면 이게 괴로운 거지. 시험 보기 전에 다 잊어먹었는데 다시 기억하려니까 괴로운 거잖아. 근데 그때 와서 배우고 연습하면 그렇게 재밌을 수가 없어요. 뭐 공부하는 게 어려운 것도 없어요. 그런데 요거를 하기 싫으면 불역결과 즐겁지 아니한가 이거를 실행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 공자님이 제일 앞에다 그걸 딱 쓴 거예요. 나는 잘 배우고 잘 가르친다. 그냥 배울 때 들어서는 신분의성으로 그냥 열심히 정진해서 뭐 고기 맛도 잊어먹고 밥 맛도 잊어먹고 이게 3개월을 그렇게 한다. 이게 나를 그렇게 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에 있어 이 사회를 바로잡으려면 사람이 배우는 도를, 잘 배우는 도를 배워야 돼. 근데 우리가 잘 아냐. 학교에서 대학에 배울 때는 그래도 열심히 이렇게 배우는데 실제 대종사님이 어떤 것이 잘 배우는 거냐 하는 걸 표준을 딱 잡아놨어요. 근데 그대로 실행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고 이제 제도도 막 입시제도 이런 것도 좀 막 시험 봐갖고 막 뭐예요. 의과대학 들어가려면 두 개 틀리면 못 들어가고 한 개만 틀려야 들어가는데 이렇게 하면 그게 한 개 틀리나 두 개 틀리나 그 사람이 그 사람이지.
아니, 가다 보면 한 개 틀리나 두 개 틀리나 그거를 1점 갖고 막 올라가고, 야, 그게 뭐 엄청 잘못돼. 하다 보면 한 개 틀리는 거죠. 뭐, 그게 무슨 표준이요. 아무것도 안 되지. 그런데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고쳐야 돼요. 고치서 어떻게 이제 사람이 인성이 좋냐, 봉사를 많이 하냐, 이런 거 전부 포트폴리오 맞아갖고, 뭐, 집안에서는 부모님한테 효사 아니야. 뭐 이런 걸 다 적어갖고 학교를 입학을 시켜야 되는데, 이 서구 사회에서 그게 많이 됐어요. 가보면 뭐 수학 문제 안 가르쳐요. 내가 중학교를 갔는데, 한 학기 수학 문제 단 15문제 풀으면 끝나요. 근데 우리는 막 수천 문제를 풀잖아요. 뭐 시험 보려면 이렇게 풀잖아요. 연습장. 근데 그거 안 그래요. 몇 개만 풀고 뭐 과학을 해도 뭐 그렇게 외우는 것도 하는데 대학교 들어가면 그 사람들이 훨씬 더 잘해요. 고등학교 때까지 우리가 막 수학을 잘해. 막 세계 최고야. 근데 대학교 들어가면 그 사람은 수학을 더 잘한다니까. 엄청 수학을 잘해요. 어디서 이런 점이 나왔냐? 이 고등학교 학부 시절에 배우는 도를 바로 배운 거예요. 배우는 도. 이게 공부하는 게 재미가 없다. 그렇게 안 하고 재미있게 이렇게 하갖고 너무 스트레스 주면 재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부에 재미를 붙이고 이 외우는 것만 하지 않고 서로 토론도 시키고 뭐 해갖고 살살살 교육 방법을 바꾸는데 우리나라의 교육은 일본 시대 때 교육. 우리 어릴 때 완전 일본 시대 때 교육. 그냥 그때 스타일 그대로 한 거예요. 막. 한 방에 60명 집어넣고 막 칠판 쓰고 그거 갖다 노트에 베껴갖고 외워서 시험 보고 이게 일본 시대의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창의성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쳐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 고쳐야 된다. 그래서 대종사님이 그 배우는 도는 뭐냐. 이걸 한번 공부를 해보자 이거예요. 그러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잘 배우냐면 세상에는 지자가 있고 이 지식이 많은 사람이 있고 우자가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이 있고 어리석은 사람이 있는데 세상의 모든 차별은 없애버려요. 남녀 차별, 반상 차별, 뭐 인권 차별 다 없애버려. 인종 차별 없애는데 지우 차별은 돼야 돼. 지우 차별은 돼야 된다. 그래서 어떤 왕이 궁자님한테 물었어요. 이 나라를 어떻게 하면 잘 다스리겠습니까? 하니까 정직한 사람, 거둔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 위에다 두면 나라가 잘 다스립니다. 근데 어리석은 사람이 이 지자 위로 올라가면 나라가 망친다는 거예요. 그때 보면 왕이 있는데 그 밑에 대부들이 실권을 잡고 왕이 마음대로 한다고 지들 마음대로 했어. 그러니까 말하면 쟤들을 좀 다스려서 확 눌러갖고 왕이 좀 기운이 세면 이 나라가 잘 된다는 소리예요. 그렇게 이제 대답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밑에 사람이 또 공자님한테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잘 다스리겠습니까? 하니까 그때는 고든 사람 위로 가라나고 참 높은 사람한테 효를 다하고 자비를 베 이렇게 하면 되는데 네가 말을 좀 들어라. 그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딱 가르쳐 버려요. 그러니까 지자가 우에 가고 그 왕이 지자인데 상당히 괜찮은데 이 우자가 들어가고 와서 월과부를 해버렸대요. 그러니까 공자님 보다 안 돼갖고 이제 그 나라에 세 명이 있는데 권력을 잡은 사람이 나라 성이 있는데 자기들끼리 성을 길러갖고 이 사병을 기르고 있는 거예요. 왜 왕이 그걸 엎드릴 수가 없어요. 그 힘이 세니까. 공자가 딱 들어갔는데 그 사람 밑에 있는데도 그걸 부셔버리려고 한 거예요. 자로를 시켜갖고 막 성을 두 개를 부셔버렸대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제 못 부시게 한 거예요. 그래야 공자가 거기 못 있고 나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말하면 그 잘못된 사람을 막 힘으로 누르려고 했는데 공자는 아무것도 없어요. 뭐 격려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도덕의 힘으로 누르려고 하는데 이 완강한 것 때문에 이제 실패를 했어요. 그래갖고 막 나라를 떠나서 막 15년간 돌아다닌 거예요. 세상을. 그래도 그냥 대단한 용기가 있더라니까 우리가 또 어떻게 그 권세 대단한 사람을 어떻게 그 막 성을 부시겠어요. 근데 그 막 임금님 그 명을 막 부시라고 두 개까지 부시는데 한 개를 못 부셨어. 그래갖고 야 이렇게 이거는 이 지자가 우자의 위에 올라서야 한다는 거 그것인데 옛날에는 처음에는 그렇게 왔어요. 하다가 막 정치가 문란해지면서 우자가 지자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뭐 자기 막 어떤 세력 있는 집안 뭐 있는 집안이 그냥 딱 바뀌니까 그다음부터 이 정치가 문란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기가 세력을 갖고 해서 막 윗사람을 죽이고 막 이렇게 하는 세상이 혼란한 세계가 되는 거니까 반드시 우자가 지자 위에 올라서고 우리가 나보다 더 지식이 있다는 사람한테는 가서 배워야 돼.
배우는데 모든 면으로 한 사람이 테니스를 잘 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모든 걸 잘하는 거 아니에요. 테니스 치는 데에서는 그 사람이 스승이고 내가 시자고. 그렇잖아. 다른 거는 또 내가 더 잘하는 게 있잖아. 그때 내가 스승이고 그 사람이 제자가 돼. 그러니까 만능 전체가 스승 제자가 아니라 그 부분에서 제자가 되라. 우리가 그냥 간호하라 그러면 우리 못해요. 그러면 대현이가 스승이고 내가 제자고 그렇게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이런 세상을 만들자는 거예요. 어떠한 처지에 있달지라도 배울 것을 구할 때는 불합리한 차별대에 끌릴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보다 지위가 높다고 안 배우려 할 게 아니라 오직 구하는 사람의 목적만 달해서 자기가 제자 노릇하고 배우라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라 이거예요. 대종사님도 어떻게 배우냐? 누가 오면 그 사람한테 배우는 거예요. 공자님도 누구한테 배워. 엄청 물어보고 막 꼬치꼬치 다 배워요. 이게 성격이 똑같아요. 공자님은 배우기를 좋아하고 가르치기를 좋아하고 또 열심히 가르치는 거예요. 누구든지 가르쳐요. 우리 대종사님 잘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에 잘 배우고 잘 가르친다 하나만 얻으면 우리 인생이 그냥 확 피는 거예요. 확 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성공을 해요? 잘 배워갖고 그냥 열심히 공부해갖고 성공을 하는 거잖아. 그것이 이 사회가 그렇게 돼야 된다 이거죠. 예? 근데 그런데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우리 어릴 때는요, 취직하려면 그냥 들어갈 수가 없어. 아무 데도 못 들어가. 다 이게 뇌물을 써야 들어가게. 옛날 그랬어요. 우리 10살 때만 해도요. 취직은 전부 뇌물 써 들어가는 거지 뭐 실력으로 들어가는 게 없어. 시험 보는 것도 없고 그냥 전부 뇌물 써. 유교에 엄청나게 심했어요. 근데 그것이 그냥 확 바로잡았지 나라가. 그렇게 되면 이게 우리가 후진국을 못 면하는데 그 후에 싹 바로잡아갖고 이제 그러니까 없어졌죠. 근데 지금도 이제 남아있는 과거의 불합리한 차별 제도를 버리고 지우 차별만 남겨서 각자가 배우기에 힘써서 사람마다 지자가 되는 동시에 이렇게 되면 온 인류가 어? 지식이 평등해진다. 아는 것이 평등해진단 말이야. 세상의 지식을 평등하게 만들자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잘 된 게 옛날에는 지자가 뭐냐면 많이 외운 사람이 지자가 됐대요. 그렇잖아요. 많이 외운 사람이 지자가 됐고 못 외운 사람은 이게 지자가 안 되는 요새는 그게 없어졌대. 왜 그렇겠대요? GPT가 나와갖고요. 그거 아무래도 내가 딱 찾으면 금방 나와. 이지 아무리 해도 인공지능 못 따라가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진짜예요? GPT 잘 쓰는 사람이 진짜지 많이 외운 사람이 진짜가 아니라니까. 이 시험 제도도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시험 제도도 바뀌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새로운 세상, 평등 세상을 만들려면 지자가 우자 위에 올라서야 한다. 그래서 자관 어떤 일이든지 나보다 지자라면 딱 스승을, 그 부분을 스승으로 배워야 한다.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옛날에 이제 이 고등학생이 와서 우리 안건이 이제 미국 가 있는 나한테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하겠습니까? 하면은 야, 나한테 듣지 말고 너 가서 거기서 공부 제일 잘하는 사람한테 인터뷰를 해라. 그런데 그냥 하지 말고 뭐 맛있는 거 사갖고 가서 예를 갖춰라. 그러니까 그 공자님도 그래요. 꼭 예를 갖춰야지 가르쳐줘. 아무것도 안 갖고 오면 안 가르쳐줘. 말른 북어망태라도 하나 갖고 오면 가르쳐줘. 그래요. 배우러 오는 사람이 아무 예도 없이 그냥 가르쳐 달라면 그것도 예가 아니라는 거예요. 안 가르쳐 줘요. 그런데 조그만 뭐, 이 멸치라도 한 마리 가까우면 가르쳐 준다. 아이, 재밌어. 나는 그냥 마른 멱대라도 하나 갖고 오면 그냥 잘 가르친다. 그랬대요. 그것도 말이 된다. 배우러 오는 사람이 예를 안 취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공자님 아무 직업도 없고 가르치기만 하는데, 그러고서 갖고 와야지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임금님도 꼭 오시면 예를 갖고, 탁 물건을 갖고 와요. 임금님이 우리 공자님 집에 막 직접 찾아와요. 병, 문안도 오고, 뭐, 하고 막, 임금님 스승이에요, 스승.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좋게 됐으니까, 우리도 배울 때는 예를 갖춰라. 그래서, 네가 이제 그러면, 네가 영어를 못하면, 네가 봐도 영어 제일 잘한다는 사람한테 가서는 좀 묻는데, 예를 갖춰서 물어라. 물어볼 때 예를 갖췄어야 안 갖췄어? 응? 그래. 제가 이제 한번 이제 한양대학 학생이 있었는데, 그 좀 이게 졸업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근데 교수님한테 부탁해야 되는데, 이 말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일로 와라. 너 가서 군고구마 하나 구워라. 군고구마. 그래, 따끈따끈하게 해갖고 가서 부탁할 때 이걸 딱 줘라. 그러면 해줄 것이다.
진짜 꿍꿍을 그 딱딱한에서 교수님 드세요 이랬더니 그 원하는 대로 돼버린 거예요. 얘를 꿍고구마로 얘를 갖췄더니 그 엄청 맛있대 꿍고구마 겨울에 한번 먹으면 맛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 교수님 마음이 확 풀어져 갖고 이게 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는 군고구마가 좋은 거예요. 나도 군고구마를 좋아하거든. 군밤보다 군고구마가 더 맛있더라니까요. 어디 갈 때는 그걸 누가 부탁으로 갈 때는 군고구마를 하나 다 구워갖고 가서 따끈따끈하게 나와서 주면은 부탁이 잘 들어갈 거예요. 이게 얘를 갖춰라. 이게 그런데 이게 지자가 우자 위에 올라서야지 반상차별. 요새 반상차별은 없어요. 근데 그래도 많이 차별이 있어요. 학식이죠. 높은 사람, 낮은 사람. 노소, 남녀 차별이 인류 차별이 없어지고 지식이 평등해질 것이요. 이 지식은 능이요, 수적이요, 힘이요, 영생의 등불이다. 예? 성인은 아랫사람에게 묻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성인은 어린애한테도 묻기를 조련한다. 이 공자님이 대표적인 나는 오늘 도를 들어서 알면 내일 죽어도 좋다. 이게 논어에 나오는 거. 나는 오늘 도를 들으면 내일 죽어도 좋다. 아, 기가 막힌 법문이야. 그냥 촥촥 나와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어떻게 하면 배움이 되냐. 내가 모르는 것을 오늘 배워서 알면 깨치면 내일 죽어도 좋다. 그리고 그 정도 안 해봤죠. 그걸 배우란 말이에요. 그 진짜 앞으로 오는 세상은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물론 뭐 돈 버는 법 이런 게 아니고 참 이 도덕성을 배워서 오늘 내가 그 도를 모르던 걸 깨쳤으면 내일 죽어도 좋다. 아, 우리 그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한번 해볼까? 지인이? 오늘 여긴 뭐냐면 지금 시험 보잖아, 시험 공부하잖아. 근데 진짜 잘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가서 복음을 뽑아서 다 예를 갖추고 그 사부님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 이제 딱 가르쳐 주잖아. 그럼 그 도를 딱 알면 너무 기쁘잖아요. 오늘 배워서 알았으니까 내일 죽어도 좋다. 이렇게 나가면 성공하는 거예요. 그렇죠? 앞으로 내 말 들어봐요. 내 말 들어봐요. 우리 저기 누구요? 여기다 배워갖고 박영준이 거기는 저기 삼성전자에서 뭐 100명 중에서 막 국가점수 1등 땄대요. 뭐라겠냐면 다른 사람은 남 시킨 일 안 하고 자기 일만 하는데 얘는 꼭 가서 상무님 내가 뭐 도와드릴까요? 뭐 어려운 거 없어요? 그랬더니 어머 이런 사람이 어딨냐? 그래갖고 너무 기분이 좋아갖고 복가점수 주고 막 엄청 상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갔을 때는 자기가 힘들더라도 그 윗사람한테 예를 갖추고 혹시 내가 도와줄 게 없냐? 이렇게만 말하면도 사실적으로 증명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더라. 그래 이게 우리가 잘 배우는 그걸 하기 위해서 일상생활 출조가 있는 거예요.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을 잘 배우는 사람은 틀리다. 이게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이 여기 누굴까요? 배울 줄 모르는 사람. 어? 근데 그게 누구요? 이게 남도 되고 나도 되고. 내가 배울 줄 모르면 잘 배운 사람이 되자. 저 사람이 배울 줄 모르면 그 사람을 잘 배우게 만들자.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것을 배워서 그렇게 되면 이 세상에 지식이 평등해진다. 지금 지식의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다. 엄청나요. 그래갖고 안 되는데 이걸 완전 똑같지는 않지만 이게 골라놓는단 말이죠. 이 세상에 지금 급한 일은 지식이 이게 완전 차이가 나는 거를 싹 골라버리자 이게요. 그러면 이 평등 세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려면 어떻게 하냐. 하루에 반성을 할 때는 아침에 일어나서 일상생활 욕구에 할 땐 그냥 해요. 뭐냐면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을 잘 배우는 사람으로 돌리자. 이렇게 하고 아침에 시작하고 저녁에 잘 때는 내가 성심으로 배웠는가 못 배웠는가. 이렇게 자기를 반성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자기 전에 반드시 일상생활법으로 내가 오늘 하루 종일 성심으로 배웠는가 못 배웠는가. 이렇게 해. 오늘로 모르는 것을 배우고 살았는가, 배워서 알고 살았는가, 배우지 않고 살았는가. 요거를 대조를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날이 때때로 자기의 그 배우는 성질이 높아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럼 뭐를 배우냐? 첫째는 마음 쓰는 법이 나보다 나았으면 그걸 배우라. 마음을 쓰는 법.
마음이란 건 중요한 게 잘 써야 돼. 마음을 잘 써야 돼. 그래야 세상에, 앞으로 온 세상은 마음을 잘 써야 이 세상에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 나타나는 세상이에요. 그게 참, 나이상으로 보면 덕행, 덕이, 그건 사람을 주위에 미친, 마음 쓰는 것과 덕행이 나보다 낫으면 스승을 하려는 거야. 스승을 하려. 아무리 나이가 어리더라도 모든 정사를 하는 것이, 이게 정치를 해갖고 다스리는 것이 나보다 이상이 되면 스승으로 할라. 예. 근데 옛날에 그런 거를 실현한 사람이 있었어요. 옛날에 주나라가 이제 그 은나라의 그 종속국인데, 주나라의 그 임금님이 이제 왕을 물려주려고 하는데, 이제 큰 아들이 있고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이 있는데, 셋째 아들 밑에 문왕이라는 아주 어린애가 있었어요. 근데 이 보니까 엄청나게 앞으로 나라를 크게 다스릴 사람이에요. 근데 마음이 거기다가 왕을 내주고 싶어. 그러면 셋째 아들한테 내려줘야 글로 갈 거 아니에요. 근데 큰 아들 둘이 있어. 이걸 어떡하냐. 이제 골머리 앓고 있어. 근데 그 큰 아들이 탁 눈치를 챘어요. 우리 아버지가 왕을 손주한테 내려주려고 한다. 알았어요. 그래갖고 다 동생을 불러갖고, 야, 부모님이 그런 생각을 하니까 우리가 그 원을 들여야 되는 것이지 거기가 막 반발하고 되면 되겠냐. 그래갖고 둘이 꼬셔서 저 남쪽에 사냥한다고 가버렸대. 가갖고 임금님이 이제 임금을 물려줄 때인데 안 돌아와. 왜 안 돌아오는지 몰라. 근데 둘이 딱 숨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안 돌아오니까 할 수 없이 셋째 아들한테 왕을 물려줬는데 그 다음에 거기에서 문왕한테 물리니 문왕이 성인이라 이 중국을 다 통일해 버렸대. 그 아들이 또. 이 세상의 마음을 그렇게 썼다. 그런데 그 사람이 왜 안 돌아왔는지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 근데 공자님이 보니까 이게 그 자리를 양보하기 위해서 안 들어왔다. 이거는 덕을 쓰고도 자기를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좋은 일을 했다고 자랑하면 사람들이 알 건데, 사람들이 아무도 몰라요. 왜 안 오는지. 그것도 사고 나서 안 오는 줄 알아요. 그게 아니라 덕을 써놓고도 자기가 그 덕을 썼다는 걸 딱 갑져버린 거예요. 태백이라는 사람은 정말로 인성이 최고라 이거예요. 공자님이 그 최고라고 하고 참 역사에 남는 거예요. 그 책이 나와요. 옛날에 그 백이숙제라는 사람은 그 자기 나라가 안 되니까 수양산으로 숨어가 굶어 죽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도 도가 있다. 근데 기자라는 사람은 붙들렸다가 낸 중에 조선의 왕으로 책봉이 돼갖고 이 기자조선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배울 때 들어서는 스승으로 할 것이요. 생활에 대한 지식이 나보다 이상이면 스승으로 할까. 근데 나는 이 핸드폰이 잘 못 만져. 맨날 있으면 야 일로 와도 어떡하냐. 그럼 완전히 스승이죠. 핸드폰은 요새 애들이 엄청 잘 만지잖아. 그 복잡한 걸 어떻게 하는지 그냥 척척척 해요. 여기도 잘 만지죠. 나는 이걸 잘 못 외웠어. 뭐 봐도 이게 어떻게 하냐. 막 이게 잘 안 되겠어. 생각인데요. 어. 그거 알려줄 때 정말 친절하게. 그래서 잘 가르치는 사람이 친절하게 가르치면 배우는 게 아니라 가르치는데 딱 봐도 좀 예의를 취하면 가르쳐주고 예의를 안 취하면 좀 뒤로 보류를 해. 그렇잖아요. 그래서 기타 모든 상식이 학문과 기술이 내 이상이 되면 스승을 할 것이요. 요거는 서양에서 딱 돼 있어요. 서양 사람들이 인종차별을 많이 해요. 남녀차별을 하는데 학문과 기술이 자기보다 높으면 무조건 대우를 해요. 그건 엄청나게 돼 있어요. 이 학문과 기술이 높으면 절대 그 차별 안 받고 그거는 미국 사람 그건 딱 대우를 해요. 그냥 어느 나라 따라 이게 딱 대우를 하더 그냥 그거는 참 잘 됐구나. 그러니까 이게 나라가 발전하는 거구나. 근데 학문과 기술이 없는데도 그냥 내가 지위가 높다고 해서 무시한다. 이건 안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타 상식이나 이상이 되면 스승으로 할라, 이게. 그런데 그것을 상식이 나 이상인데 스승으로 하는데 모든 면의 스승이 아니라 거기만 스승이라는 거예요. 스승이 100% 스승이 아니라 거기만 스승이라는 거지. 그죠? 다른 것도 한 가지 잘하면 그거만 스승이지. 그러니까 나도 스승이 됐다, 제자가 됐다, 다 됐는데 이제 성인들은 여러 가지를 다 하니까 그 전체 스승이 된 거죠. 그래서 그렇게 알라, 그렇게 생각해서 요거를 이제 배우자는 거예요. 이거 어디 가서 배우자는 거예요.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을 잘 배우는 사람은 돌리자는 것이 지자본의 원리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울 때 들어서는 자존심도 넣고 아상도 넣고 아는 것도 넣고 그냥 싹 넣고 배워야 돼. 배워야 된다. 근데 이게요 잘 안 돼요. 이게 될 때는
사람이 이제 나간 지위가 올라가고 사장님이 되고 뭐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요. 그 밑에 내가 몰라도 밑에 사람한테 배우려고 안 그래. 예? 그 배운 정신이 없어. 그런데 옛날에 탕왕이라는 사람은요. 황제가 됐어. 중국에 있는 황제는 하늘에서 이 권리를 받은 거예요. 전통이란데 누가 선한 말만 하면 일어나 절을 하고. 아니, 황제가 일어나 절을 하는 거예요. 아니, 왜 이 임금님 그렇게 하냐. 그랬더니 나는 사람 보고 절하는 게 아니라 그 선한 행동을 보고 절한다. 이게 대표적이야. 그래서 나는 오늘도 새롭게 하자. 아직 글을 붙여. 오늘도 새롭게, 내일도 새롭게 하고 딱 붙여놓고 그냥 그 실현은 옛날에는 이렇게 성자들이 왕이 됐어요. 참 그런 시대가 있었어. 몇십 년간. 예. 요임금이 왕을 아들한테 한 명 주고 순임금한테, 순임금이 또 아들한테 하고 우임금한테 이 3대를 한 대만 한 60년, 100년 될 거예요. 그거는 민주주의 제도가 탁 됐는데 그 뒤에는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실현하자 이거예요. 그래서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을 잘 배운 사람으로 돌리자는 것이 시자본의 원리인데 자존심도 아상도 다 끊어버리자 이거예요. 그래서 하라듯이다 이게 대종사님의 정신이에요. 대종사님 정신은 아무리 높아도 밑에 딸을 잘하면 다 배우는 정신도 들어가요. 옛날에 여기 이제 우리 보면 원불교 서울 시민선박이라고 쓴 게 있어요. 그게 이산법사님이 쓰셨어요. 이산법사님 정산종사님 그 시자였어요. 근데 붓글씨를 참 잘 써요. 왜냐하면 전북에서 우리나라 최고 잘 쓰는 무슨 그 붓글씨 대가가 있어. 그 밑에도 제자노를 해갖고 붓글씨를 엄청 잘 쓰고 우리 총구에 현판다는 거 있어요. 익산 이게 보라고 딱 한문으로 쓴 거 있잖아. 그분이 쓴 거예요. 수백 장을 썼대 그거를 해갖고 그중에 고른 거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은 이제 아는데 서울 격부장이 있고 있는데 저기다 간판을 붙여야 되는데 그분 글씨를 한번 받아야겠다 해갖고 아 이게 그냥 우리 좀 하나 떠주십시오. 그 세사물련 된다라고 했더니 알았다 받으니 얼마 했더니 그냥 붓글씨에다 탁탁 봤는데 그 크기도 딱 맞춰갖고 그건 너무나 글씨가 그냥 서울 원불교 서울 시민선방 글씨를 잘 썼잖아요. 그래서 이게 남한테 배우고 도움을 요청할 때는 가르칠 때도 이 대종사님 정신으로 참 성실껏 해서 그냥 딱 맞게 해서 딱 이렇게 줬어요. 그래서 그분이 저 뒤에 거 다 그분이 쓴 거예요. 하나로 살자도 그분이 쓴 거고 막 난 여러 개 갖다 부탁한 거야. 야, 여기 뭐 한 다섯 여섯 개쯤 그리고 부탁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좀 해줘야 됩니다. 그랬더니 그냥 알았다 갔더니 가라고 이러고 맞대요. 그래서 우리가 잘 가르치고 잘 배우자 이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평생 배우는 자세가 체질화되어서 현대를 살아가는 적응력을 가질 수 있다. 생활에 대한 지식이나 학문 상식도 마찬가지고 조금 안다고 해서 배우는 걸 소홀히 하지 말고 평생을 통해 잘 배우자. 이 마음먹기는 내가 평생을 통해서 잘 배우자 하는데 대종사님께 욕을 하면 응? 뭐냐면 이건 뭐냐면 법문 듣는 도예요. 법문 듣는 도를 이렇게 해줬어요. 대종사 봐요. 대종사 예외에서 대중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은 법설이나 강연을 들을 때 우리가 법회를 보면 법설이나 강연을 들을 때 아니 큰 교무님이 할 때도 있고 조그만 교무님이 할 때도 있고 뭐 예비 교무가 할 때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거 따지지 말고 그렇죠? 어? 법사나 강사가 아무리 유익한 말을 한다 하더라도 듣는 사람이 요령을 잡지 못하면 범연이 들으면 그 일에 실효과가 보지 않나니. 그러므로 무슨 말을 듣든지 누가 법문을 하든지 그 사람 법 잘한다 못한다 틀렸다 맞다 이거 분별을 쫙 놔버리고 온 마음 온 정신을 탁 집중하면 내 마음이 잠깐 분별하는 마음을 그냥 집중한 분별하는 마음이 없어져요. 그렇지 않으면 뭐 들으면서 막 이거 잡을 수가 없어요. 내 공부와 내 경계에 대주해서 누가 어떤 법문을 하든지 내 공부 내 경계 대주해서 온전한 정신으로 마음에 새겨들어라. 이게 제일 어려워요. 이게 자기가 마음에 드는 법사님 있으면 정신을 차리고 온전한 정신 들었는데 좀 마음에 안 드는 분 얘기하면 이 머리로 딴 생각하면서
이게 듣는단 말이에요. 근데 난 요거를 고치려고 엄청 노력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법문 들을 때 일심일쪽에서 한 생각도 외지로 안으로 그냥 집중하고 나면 좌선하는 데하고 똑같은 거고. 그래서 그거를 열심히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법회 들을 때는 그게 이제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내가 학교 다닐 때도 그냥 선생님 말을 열심으로 들어서 한마디도 안 놓치려고 했거든요. 근데 왜 학교에서만 그러냐? 법회 들을 때도 그래다. 그래갖고 이 교감님 또 잘 돼. 법문 잘 하시니까. 근데 부교문이나 누가 보면 이게 법문이 서툴어. 그러면 이제 분별이 나잖아요. 딴 생각도 하고. 그런데 집중하고 그거 생각하지 말고 그 말을 나하고 대주해 내 공부에다 대주약 하려면 엄청나게 집중해야 돼요. 그렇죠? 여기 선명기도 저 이제 병원장이 얘기할 때는 탁 집중하고 잘 듣는데 뭐 동료가 얘기하면 막 듣기도 하고 안 듣기도 하고 안 그래요? 근데 이제 분별 잘하는 사람이 여기 몇 명 있어요. 이제 누구야? 전해보기도 또 이제 법이 높은 사람이면 탁 듣는데 조금 낮은 사람이 이제 여기를 뭐 저거 잘못됐고 여기 잘못됐고 이렇게 해갖고 듣는 게 딱 보면 막 그까지 좋아요. 막 법못 듣다 말고 막 핸드폰 하고 이러면 되겠냐? 이 되겠어 안 되겠어? 법못 들을 때 핸드폰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들어가겠습니다. 아, 자기 보고 하는 소리가 아니고 안 되겠죠? 본인도 했는가 보네. 아니, 아니. 근데, 이 강의 시간에, 법회 시간에 핸드폰 갖고 툭툭 이렇게 뭐 수국해서 하면 안 돼요. 해봤다, 안 해봤다. 그거 안 해봤어요? 어. 해봤지. 이게 보면 안 해본 따로 없을 것 같아. 뭐, 이 카카오톡 보면 이게 뭔가 하고 그냥 살짝 이렇게 보고. 근데, 나는 절대로 법회 시간에 딴 거 안 먹어. 그거는 철저하게 지켰거든요. 그러니까, 법회 시간에는 어떻게 되느냐. 완전히 일심을 모아갖고 딴 생각 하지 말고, 뭐, 컴퓨터, 노트, 이게 다 넣어버리고, 그 시간은 그냥 완전히 몰입하는 거예요. 몰입하는데, 어떻게 하면 몰입하느냐 하면, 제가 봐요. 우리가 법회가 있으면요, 교무님들은 다 정장을 하고 나오잖아요. 오, 교무님이 막 사복 입고 나오면 법회가 안 되잖아, 분위기. 전부 정장을 하고 딱 나와요. 근데 제가들은 정장을 하고 안 나와. 그냥 아무거나 걸치고 나간단 말이에요. 이게 거기서부터 이 배우는 자세가 틀린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때까지 그냥 맨날 법회는 넥타이 메고 딱 정장을 하고 가는 거예요. 배우는 사람이 딱 예를 갖춰서 배워야지 그냥 아무거나 막 이렇게 하고 나가서 배우면 되냐. 이 배우는 자세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꼭 이렇게 향타운지 한번 내가 옛날에 막 잠바 입고 다니니까 막 주의를 주던 네가 대종사님 절대 안 그랬다는 거야. 아주 단정하게 하는 것이 하니까 네가 그렇게 하면 되냐.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딱 이렇게 정장을 하고 나가요. 어디든 정장하고 나가요. 그냥 아주 습관이 됐어. 그랬더니 이제 지난번에 한번 이 IMF가 터지고 나니까 이게 이 고려대학교 처음에 갔는데 학생들이 가는데 양보를 한 방울 맞춘 거예요. 연말이 되니까. 이게 웬일이냐 그랬더니 새로 교수님 왔기 때문에 예를 갖춘 거래요. 근데 한 번 막 소파를 사갖고 골프 회원권을 사오고 막 그래요. 그러더니 이게 차차차차 뚫더라고요. 그래가더니 나중에 뭐 IMF가 보니까 아무것도 안 갖고 와요. 그때 이제 돈이 구했는가 봐. 그래서 이제 이제 막년에 저기 뭐야 그 서로 졸업한 사람들이 사은회를 한다고 오라 그래요. 그래서 전부 갔더니 선물이 아무것도 없어. 그래도 이제 그 대신에 우리 교수님들을 기쁘게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쇼를 해가 기쁘게 해드리겠습니다. 물건은 없고. 야, 이제 시험 문제를 넣는 거예요. 우리 과에서 제일 옷을 잘 입고 온 사람 누구냐? 이렇게 딱 물어요. 그랬더니 전부 다 최 교수님이요. 그래 또 하나 있어요. 우리 과 약장사가 하나 있는데 누구냐? 그래 그게 나예요. 어떻게 해갖고 사람들이 그 약장사라고 그러냐. 말을 약장사가 됐고 옷도 잘 입고 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가니까 그러더라고. 내가 어떻게든 말을 해요. 약장사가 되니. 그러더라니까 이게 차차로 가난해지니까 자기도 이제 재력이 없어지니까 이제 안 하고 막 그렇게 이제 쇼를 해갖고 즐겁게 만들더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배울 때는 예를 갖춰라. 이게 유교에서 하는 건데 그거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사한테 간단히 어디 할 때는 예를 갖 또 단정하게 있고 선물 사갈 때 있으면 막 과하게 하라는 게 아니라 약간 더 하고 해갖고 예를 갖추고 하면 더 법문을 읽을 때는 온전한 정신으로 내 마음에 새겨들어라 이거. 나는 어떻게 하고 있나 그렇게 하고 있나 이렇게 새겨들어라.
요거를 알아야 돼. 현방에서 나온 사람은 법문 듣는 것이 다르다. 그냥 일심집중해서 새겨 듣지 분별하지 않는다. 이거 하나만 가지면 선방이 그냥 확장되는 거. 어디 가든 누가 어디 그렇게 열심히 듣냐? 선방에서 그렇게 배웠다. 그러면 여기가 발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들을 때 잡념은 해야 안 해요. 예? 또딴 생각하죠. 예? 묻는 거 보니까 그래요. 이 대혁이는 잘할 것 같아요. 탁 이렇게 군대 자세를 탁 갖추고. 내가 하와이 가다 보니까 울씨 잘 듣더라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후생가해라 뒤에 들어온 사람이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게 하라 이거요. 이 다론이도 참 예가 아주 좋아요. 근데 이제 내가 몸이 아프니까 한약을 해오는데 다론이한테 이제 딱 맡겼어. 한약 좀 때려라. 그랬더니 정확하게 시간 되면 탁 갖고 와서 이렇게 탁 하는데 아주 공손하게 이렇게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라는 뭐냐 공손해야 된다. 쟤가 이렇게 공손하냐 했더니 이 배우기를 그렇게 배운가. 그랬을 때, 그것도요, 공손하게. 이게, 공자님은 공손한 걸 그 두 번째예요. 예를 갖추고는 공손해야 된다. 나도 위해서, 이게 나도 안 그랬구나. 생각에 앞으로 공손해지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배워서, 이제 그러면 예외의 공덕이 한없이 크게 된다. 왜 그래? 어디 아파? 응? 응. 어디 가다 쉬어, 그럼. 응. 저 같이라 그래. 그래서 범상한 사람에게는 무슨 일이나 지혜에 어두워지는 두 가지 조건이 있으니 하나는 욕심에 끌려서 구하고 충돌을 잃고 또 하나는 자기 소질 있는 데만 치우쳐 집착함으로 다른 데 어두워지는 것이라. 수도하는 사람은 욕심에 끌려지 말고 자기 소질에 치우치지 말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대종사님은 어떻게 하면 내가 지식이 넓어지려니까. 그러니까 지식이 넓어지려니까 하니까 그대가 나와서 찾아 묻는 것이 지식이 넓어지는 것이요. 나는 그대에게 말을 듣는 것이 지식이 넓어지는 것이라. 이제 과거 같지 않고 대종사님 누구한테도 배워서 지식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와서 너희 집 스승은 누구냐? 이렇게 물었더니 물론 대종사님입니다. 그랬더니 야 다시 그러지 마라. 대종사님이 나의 스승은 너희고 너희 스승은 나다. 이렇게 얘기하라고. 이게 서로 이 지자본의를 그렇게 이제 강조하신 거예요. 무슨 일이든지 혼자 연구해서만 알려고 하지 말고 여러 사람을 응할 때 거기서 지식이 취해 있으노니.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 할 때 회의를 하면 좋은 아이디어가 막 나와요. 왜 그러냐면 혼자 안 하고 여러 사람이 힘을 합치면 자기 편견이 없어지고 좋은 생각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무슨 회의를 해갖고 안을 도출하는 거 이것도 잘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해야 된다. 그래서 혼자 결정하지 마라. 기술을 배우는 사람은 스승의 감정을 맡아야 되고 도학을 배우는 사람은 스승의 시비의 감정을 맡아야 된다. 기술자가 스승한테 감정을 안 받으면 그 기술이 맞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죠? 대장장이가 도학도 스승한테 감정을 받아서 좋은 거 나쁜 걸 고쳐야 된다. 그래서 도학을 배우는 사람은 옳다 그르다 스승이 감정하는 것을 싫어하지 말라. 그 공부 요령 있는 공부가 되지 못하리라. 그래서 이 대종사님이 이게 새로운 시대에 이 배우는 법을 다 가르쳐 놨어요. 참 그래. 공자님은 배우고 익혀라 그랬는데 여기는 누구한테든 다 배우고 익혀라. 그런 우리 이 자세를 배운다면 이 크나큰 세상을 살아갈 때 모든 데 있어서 자기가 진급이 되고 이게 될 것이다. 이래서 오늘은 그거를 했습니다. 이제 가르치는 것까지 못했는데 오늘 이 정도 하죠.